자, 이번 시간은 넓이와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넓이와 적분. 뭐 관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앞전에서 얘기했던 거를, 앞전이란 말이 없구나. 그 전에, 일전에 얘기했던 거를 갖다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될 텐데, 결국은. A부터 B까지 구간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겠다라는 얘기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요게 지금 의미하는 게 세로를 의미하고 얘가 가로를 의미해서, 얘는 지금 세로도 양수고 가로도 양수기 때문에 x의 증분도 양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지. a부터 b까지 의 누구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를 가져봤을 때, 이때 이 값이 무슨 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얘가 가로가 무슨 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실제로 얘가 곱해졌을 때는 얘가 음수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정적분의 값 자체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여기에 넓이를 구한다라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식은 인티그랄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을 연립하는 거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y는 fx라는 도형과 y는 0이라는 도형 둘을 연립하는 과정인 거야. 그럼 두 함수를 빼게 되는데, 그럼 빼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빼게 되냐면 fx에서 0을 뺀 것의 dx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fx를 빼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0-fx의 dx를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하여서 얘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의 dx를 계산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건데, 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되면요. 만약에 fx라는 도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 gx라는 도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fx가 구간에서 갖는 넓이에서 gx가 요 구간에서 갖는 넓이를 어떻게 하면 빼면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되니까 위에 있는 게 당연히 넓이를 크게 갖고 있고, 구간에서 그보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x축과 갖는 넓이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a부터 b까지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g의 dx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만약에 뭐 거꾸로 빼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죠? 이렇게 빼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붙는 것이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죠? 값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면 얘가 음수의 값이 나오는 게 상관이 없겠지만,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해달라 얘기하면 얘의 넓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어서 그냥 어떻게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정확히는 맞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언제 쓰는 거냐면 뭘 작성할 때? 서술형을 작성할 때 중요한 거야. 서술형 작성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의 점수를 다 깎아내기 때문에 서술형을 작성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걸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서술형 작성할 때는. 답을 낼 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우리가 그래프의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답을 낼 때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포지션을 몰라도 괜찮아. 그냥 정적분 값을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그냥 슬쩍 지우면 된다. 그럼 넓이가 되는 거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다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된다라는 이런 중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내가 객관식을 푼다라고 하면. 그죠?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은 마이너스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나오면 그냥 14라고 쓰면 되는 거고. 14가 나오면 14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불필요한 과정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술형을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술형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적분 구간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함수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디테일한 그립은 필요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냥 구간에서의 함수값만 판단이 되어지면 다 끝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대입해봐서 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C를 대입했더니 그 값이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고,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해봤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 함수식은 어차피 주어질 거 아니야.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함수에다 대입을 해봤을 때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래프의 포지션을 알 수 있겠고, 따라서 디테일한 그림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포지션이 X축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넓이를 쓸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꼭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표현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냥 플러스의 부호를 그냥 유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fx가. 그리고 내가 a부터 b까지 c까지를 적분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쳐보자고. 이때 fx가 x축과 같는 넓이를 구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대입을 해서 양인지 음인지, 즉 구간별로 나누어서 어떤 값들을 일정한 값, 그건 내가 아무거나 해도 돼. 0부터 2까지면 내가 1을 대입해봐도 되고요. 2분의 1을 대입해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인지 음인지만 뭐 하는 거야? 판단을 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는 거지. 내가 만약에 구간에서 A부터 C까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치자.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나눠야 되잖아. A부터 B까지 플러스 B부터 C까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있는 값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양이더란 얘기야? 그럼 넌 내버려 두면 돼. 근데 얘는 보나마나 계산하면 무조건 음수값 나온다고. 그지? 음수값이 나오니까 얘는 여기다, 그러니까 음수값이 나오니까 얘는 나오게 되겠지. 그지? 여기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거라고.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구간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음수값이라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뭘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이게 서술형을 작성하는 요령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건 어디까지나 서술형을 작성하는 요령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문제 푸는 요령은 이거예요. 절대 이게 횡인가요? 공인가요? 횡이죠, 이게. 네. 이게 횡이죠. 절대 이 과정을 문제를 객관식 문제 풀 때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단답을 풀 때 절대 이거 횡으로 쓰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횡으로 쓰지 말아라. 어떻게 써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따로 계산. 인티그랄 b부터 c까지 따로 계산. 둘 중에 하나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 지우고 둘이 더하면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산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해야지만 시간 그리고 실수 이런 것들을 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 값조차 대입해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냥 계산해서 음수 나오면 어차피 빼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렇게 계산해. 제발 이거 종으로 그냥 계산해라. 그냥 병렬로 그냥 이렇게 놓고 직렬로 해놓지 말고 병렬로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산을 꼭 해주라. 그러면은 실수 안 할 수 있다. 여기는.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넓이가 같다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 두 부분에 대한 넓이가 같을 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이가 같다는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근데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대. 그럼 요 부분을 계산해서 몇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2배를 실질적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아니면은 자 여기서 보통 여기서 메타가
A부터 B까지 계산한 것과 B부터 C까지를 계산한 것이 둘이 어떻습니다? 같습니다라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A부터 C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부분적으로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면 이걸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이거 문제 못 푸는 거라고. 얘네 둘이 넓이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니까 이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A부터 C까지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 적분값이 무조건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라고 주어주면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 될 거야.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아까 하던 얘기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요 함수가 f라고 주고 요 함수를 g라고 줬을 때 그때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될 일이 생겼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도형에 뭐를 구해야 되겠니?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 두 도형의 교점부터 구해야죠. 그래야 구간이 나와.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이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fx를 적분한 거에서 gx를 적분한 것을 어떻게 해주면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아까 했던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그 교점을 구해요. 교점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에 대해서 fx 마이너스 gx의 dx 이걸 계산하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만 생각을 가만히 해보자. 얘네 둘을 연립한 것의 해가 누구인 거야? 이렇게 f 빼기 g를 한 결과 fx 마이너스 gx는 0의 뭐를 구한 것이 해를 구한 것이 누구였던 거야? 구간이었던 거죠. 그죠? 요 연립한 식의 해가 너의 해가 구간과 일치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 거거든. 그죠? 구간과 해가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지?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뭐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계산의 결과가 공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맞죠? 예. 공식으로 넘어. 그랬잖아. 구간과 해가 일치하면 6분의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는 거. 그죠? 그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벡터 x-베타 x-알파의 a의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dx 이거였던 거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6분의 절대값 a에 이거 절대값도 하지마. 그냥 마이너스 나오면 지우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메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의 확률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명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2차 포물선이었을 경우에 fx가 이런 2차 곡선이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내가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얘가 fx라는 식이 ax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이었다면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 되고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넓이면 무조건 마이너스는 지우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연립한 게 3차식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 3차식의 모습이 이런 식이 되어질 거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L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길이가 누가 나오겠어요? L이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은 얘를 갖다가 공식으로 외우고 있고 실제로 공식으로 풀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좀 이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자,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fx가 또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함수였다라고 쳤을 때 얘는 12분의 a에 l의 4제곱 이렇게 구해주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구간 길이의 4제곱 접점으로부터 교점까지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한해서
저기의 넓이는 저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다 따로 놀아. 여기는. 공식을 알고 있는 건 공식을 알고 있는 거고 문제를 푸는 모습은 또 다 달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꾸 그걸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공식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에 급급하니까. 문제 풀기에 급급해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100%이 두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거의 웬만해선 다 공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지는 또 그렇게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음에 대한 두 번째. 자, 두 부분 넓이가 같음에 대한 두 번째는 아까는 그게 x축과 같는 넓이에서의 부호가 반대일 때 넓이가 같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두 부분의 넓이가 어떤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뭐를 살펴라? 전체를 봐라라는 얘기야. 반드시 전체. 그것을 품고 있는 도형의 전체를 보는 거야. 마치 어떤 느낌인 거냐면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있으면 얘와 얘네들이 닮았다면 얘와 얘의 둘레의 비가 궁금하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전체 도형에 대해서 너와 너의 길이의 비가 결국 너와 너의 둘레의 비가 되고 너와 너의 반지름의 비가 될 것이니까 꼭 너를 보라고 해서 너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라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고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도형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안 생기는구나. 아, 그냥 그렇게 했다 치자. 어떻게 할까? 얘를 x축을 갖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이런 직선이 지나갔어. 그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그 두 부분의 넓이를 자 보통 애들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애들이 보통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너 빼기 너를 적분한 것, 는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막 이렇게 계산을 해. 오케이? 같다라고 놓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부분이란 게 있지. 그 도형이. 요 부분이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도형의 넓이와 요 도형의 넓이가 어떻단 얘기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파란 색깔 부분이 같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즉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지만 이 문제는 손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 얘를 갖다 구간을 쪼개서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계산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이런 식의 메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넓이적 분할하는데 한 번 더 정리. 지난번에 했던 건데 y가 x의 n승의 그래프였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x의 n승 그래프라면 1, 1 잡아놓게 되면 여기에 비율이란 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지고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n이 되어진다고. 이 비율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꼭 풀어주실 것. 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얘를 응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2차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딱 자르게 되면요 요 넓이의 여기가 3분의 2만큼을 차지하는 거야. 이게 2차 곡선이었다고 하면 요만큼은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거야?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타임이든 간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야. 적분 구간이 이동한 만큼
함수의 구간도 이동을 한다면 적분 구간의 뭐만큼? 이동만큼 함수도 뭐 되어지면 이동되어지면 그 적분값은 어차피 면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면적이기 때문에 구간이 이동한 만큼 함수도 이동하면은 그 적분값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치? 자, 일례로 여기에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x에 x-1에 x-2에 dx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적분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럼 이거 적분해서 답을 구하려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치? 예. 계산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겠지. 그럼 이런 경우에 얘를 갖다가 0부터 3까지로 바꿔주시고 자 x에 x 플러스 1에 x-1로 바꿔주시면 요 식도 심플하고 전개를 해놔도 얘보단 심플하고요. 합차가 나와있기 때문에 심플하고 구간을 값도 심플해서 얘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어떻다? 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지금 구간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 땡겼기 때문에 함수도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땡겨주게 되면 그죠? 얘가 마이너스 1만큼 땡긴 거잖아. 그래서 땡겨주게 되면 그 값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실제로 계산해봐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얘는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그죠? 얘의 0부터 몇 가지? 3까지의 dx이기 때문에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3 대입하면 끝난 거야. 그럼 답 나와요. 근데 얘는 계산을 하려고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의 1부터 4까지가 되고 얘를 실질적으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박스 때려놓고 4분의 1 x 4승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제곱에 1부터 몇 가지? 4까지가 되니까 이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제로 시험 볼 때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공식도 계속 써봐야 나오고요. 여기는 계속 하면은 선생님이 자꾸 이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럼 간단하구나.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는. 그러면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데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2-1번인데 여기 b를 구해달래요. 그죠? 우리가 b를 일반화를 시켜놨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분의 몇만큼이면 4분의 1만큼이고 여기가 4분의 3만큼이 되거든. 그러니까 비율이 1대 3의 b를 갖게 된다. 이제 이거죠. 3대 1의 b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본 12-2번입니다.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x의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이 되어지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에 제곱이 되고 x가 되어지겠죠. 이런 함수가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과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넓이를 구해야 되고 여기에 길이가 얼마인 거야? 1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12분의 얼마?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넓이는 얼마가 돼? 1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역시나 마이너스가 분명히 생기는 상황이었겠지만 마이너스는 그냥 애써 무시한 상황이 됐고요.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다 서술형에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여기 써야 돼. 그럼 여기 1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대해서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의 dx의 마이너스는 1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답을 내고 풀이를 쓰라고. 풀이를 쓰고 답 내지 말고 답 내놓고 풀이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서술형의 순서가 답 내놓고 풀이 쓰는 거야. 우린 답을 먼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왜 도대체가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정석은 좀 그래도 많이 고쳐졌네. 네, 정석은 고쳐졌네요. 많이 고쳐졌네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분해서 그리죠.
교과과정 자체 내용이 그래요. 미분해서 그리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미분해서 그림 그리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적분해서 지금 넓이 구하기도 바쁜데 이걸 미분까지 해서 3차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 이거 그래프 언제 하냐고 이거를. 근데 지금 보시면 교과과정 내용이 전부 다 이거 그림 그릴 때 다 미분해서 그린다고. 도함수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린다고. 증거. 이렇게 해서 못 풀지. 이거 언제 다 해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미분 때부터 얘기를 강조를 드렸던 게 뭐야? 적분 때 아마 훨씬 더 우리 살림을 편하게 해줄 거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언제 그거를 다 그러고 있냐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프 딱 나오는 거지. 이 전개해갖고 미분해서 그림 그릴 필요가 없죠. 증간표 그려갖고 이걸 언제 그림을 그리냐는 거죠. 그죠? 정석은 아까 보니까 답지가 많이 수정이 많이 됐네요. 여기 보면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죠. A가 0보다 작아요. 0에서 만나고요. A에서 접하는 거죠. 근데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0이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얘에 대한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인티그랄, 답은 내야 되겠지? 답은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A의 12분의 1에 그죠? A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된 게 얘가 몇이 나왔다는 얘기야? 12. 그지? 양변 12 곱해주시면 A의 4승이 144란 얘기지. 그지? 그때의 A 값 구하래요. 그죠? 그럼 4제곱근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지? 그러면은 얘가 A의 제곱이 12가 되고 따라서 A가 루트 12가 되어지겠지.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인티그랄 A부터 0까지에 대해서 x의 x-a 제곱에 dx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그것이 얼마이다? 1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답은 구했으니까 풀이만 써주시면 되지. 그치? 그 연습까지 반드시 항상 풀이까지 다 쓰는 연습까지. 그래야 서술형에서 점수 안 깎여요. 여기 애들 보내놓기만 하면 서술형 점수 깎여오는 그러지 마시고. 자, 기본 12-3번입니다. 여기에서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해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0, 1, 2가 되죠. 0, 1, 2가 되어집니다. 그치? 자, 여기서 우리는 3차 곡선을 그렸을 때의 우리가 집중하는 포인트는 항상 어디? 구간 길이. 항상 이 길이에 집중을 하라고, 이 길이. 이 길이가 혹시나 같진 않은지. 혹시 같지 않을까? 이런 거. 같으면 개꿀이니까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게 되면 얘는 여기가 무슨 점이 된다고? 변곡점. 그럼 이건 점대칭이 된다고. 점대칭이 되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s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하면 된다? 2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의 dx 여기에 몇 배? 2배. 이거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팍 온다고. 그렇죠? 짜증 겁나 나지. 그지? 맞아? 그랬더니 이제 채연이가 하는 얘기가 그죠? 뭐라고 해요, 선생님한테? 위선자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뭐야? 결국 선생도 똑같이 푸는 건가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마이너스 1, 0, 1 적분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얘를 이동한 함수 이 함수는 지금 x에 x-1에 x-2라는 함수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었기 때문에 x에 x 플러스 1에 x-1에 dx를 계산하게 되면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얘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x에서 기함수 부분은 날려주고 대칭적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계속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연습이 안 되면 시험 때 힘들다고. 꼭 명심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해놓으시고. 자, 기본 문제 12-5번. 다음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누가 위에 있는지 판단을 사실상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곡선, 직선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둘을 연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간을 구해요. 자, 첫 번째, 뭐를 구하자? 구간을 구하기 위한 연립입니다. 구간을 구하기 위한 연립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x랑 같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돼요. 그럼 x가 0하고 3입니다. 여기가 구간의 시점과 종점이 구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티그랄 0부터 몇 가지? 3까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는 0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과 2가 되겠죠. 0과 2가 되겠고 하나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인데 이런 식의 모습 0,0을 지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의 dx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몇 x가 되고 3x의 dx가 되어질 되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됐니? 물론 이걸 이렇게 그려놓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식도 안 보이기 시작그래요.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공식이라고 느껴지질 않아. 그럼 공식을 안 써,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내가 그러잖아. 구간하고 해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6분의 1에 3의 몇 제곱? 세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풀이가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얘도 잘못됐고 구간을 위한 연립 과정이 있고 또 다른 연립 과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서 빼는 과정이 또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내 입장이었던 거잖아. 그지? 이거 미친놈이 0하고 3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dx를 계산하겠다는 거야. 야, 이거 이상한 거야. 자, 답부터 내겠습니다. 뭐 구하는 거니까?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인티그랄 0부터 3까지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연립하면 갖다 놓습니다. 3x dx. 계산을 해줘요. 그럼 얘 계산하잖아요? 무조건 뭐 나와요? 빼박 음수 나오겠죠? 그래요? 이거 음수 나올걸요, 이거? 정적분과 계산하면 이거 계산한 거잖아. 이거 적분하면 음수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음수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써요. 왜 계산을 할 거잖아. 근데 어차피 공식이잖아. 6분의 1에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6분의 몇이야? 27. 그럼 약분하면 2분의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답은 나왔지? 이제 풀이를 가져가는 거야. 이제 풀이를 쓰는 거야. 자, 2분의 9를 나왔어요. 2분의 9가 나왔어요. 인티그랄. 그죠? 0부터 몇 가지. 얘가 지금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네. 넓이를 구하기 위해 양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다 뭘 붙여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올바른 풀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셔야 올바른 풀이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이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나 연립 똑바로 했어요라는 표시를 확 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죠. 그죠?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자, 여기서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래로 블록 컴포먼스고 얘는 위로 블록 컴포먼스니까 분명히 이거 구하게 되면은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최고차항에 음수 두는 거 자체가 싫잖아. 그러니까 그냥 풀자고. 오케이? 그럼 연립하면은 해가 어떻게 나오냐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간을 얻었어요.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x의 제곱 여기 몇 x의 제곱 아까 연립한 식이 얘거든요. 그죠? 뺀 식이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dx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얘의 해랑 얘의 구간하고 어때요?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얘는 공식으로 써주면 6분의 몇에 2에 3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넓이는 그냥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식을 작성해야 돼. 이건 답을 냈고 식 작성해야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 그러면 올바른 식이 탄생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 넓이 구해달라. 똑같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연립을 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죠. 둘이 연립을 해주시게 되면 근데 이건 문제가 생겨요. 플러스 9x랑 x랑 상황을 만들어 보자. 연립을 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는 0이 되어지겠지. 그럼 해가 몇 개야? 3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간이 2개로 나눠진다는 얘기고 그 두 개의 구간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 모른다?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물론 여기서는 알 수는 있겠죠. 그죠? 얘를 그리게 되면 얘는 x축과 같는 넓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지. 얘가 0, 2, 4잖아. 그지? 그럼 0, 2,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길이에 대한 관심. 아, 여기 둘이 넓이가 똑같네. 그지? 그럼 이 상황이 이렇게 됐던 상황이겠지.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요 둘러싸인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몇이었던 상황? 4였던 이런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음 관계는 정확히 이런 경우에 나와 안 나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물론 그게 안 나와도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그죠? 양음 관계는 정확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줘서 풀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식구조를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쓰기로 했으니까 0, 2, 4라는 건 알았잖아. 그럼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몇 가지? 4까지를 따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물론 이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효과적인 문제는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0부터 2까지 계산한 거를 몇 배 하면 되니까 2배 하면 되니까.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병렬 구조로 가져갈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몇 x? 8x의 d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몇 x? 8x의 dx.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그러면은 분명히 이 값은 무슨 수가 나오고 이 값은 무슨 수가 나온다고?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음수를 뭐로 바꿔서 양수로 바꿔서 얘랑 둘이 어떻게 주면 된다고? 더해주면 된다는. 오케이? 이건 공식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값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양수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그걸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상황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서술형을 푸는데 이렇게 됐다.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답은 내. 얘를 뭘로 바꿔서 양수로 바꿔서 둘이 더해서 답 내. 답 써놓고 이제 바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배열을 어떻게 하면 돼? 직렬로 바꿔주시면 돼. 그럼 완벽한 서술형의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서술형의 풀이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2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그림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거는 3차 곡선이 0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얘는 x제곱이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가 있겠고 얘가 쭉 가서 만나냐 안 만나냐의 문제인데 보통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려놓고서 어떻게 여기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충분히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구할 가능성도 농후하겠지. 그지? 아, 집에서 방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푸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근데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겠고. 이때 얘가 지금 간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건 3차 곡선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종단에는 결국 얘네 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구간의 넓이가 더 생겨 안 생겨? 생긴다라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어차피 구간만 구하면 돼. 구간 구해서 두 개의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고 음수 나오는 거 양수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자는 플레이가 그럼 얘네들이 연립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해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올 거야. 아마. 그지? 마이너스 1과 2. 맞아. 그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무슨 일이 돼?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3차에서 몇 차를 빼고 2차를 빼고 0부터 2까지는 2차에서 3차를 뺀다? 아니라고 그냥. 그지? 한식으로 병렬로 연결해서 한 다음에 답만 내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냥 무조건 몇 차에서 몇 차를 빼? 3차에서 2차를 빼라고. 최고차항 계수 양수 만들어 놓고 그냥 문제 푸시면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따로따로 식을 만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이 문제 역시도.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 자, 12-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a-x 그리고 x제곱의 a-x인데요. 얘가 a가 1보다 클 때 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볼록하면서 a와 0을 해로 들고 있는 그러한 곡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0, a를 근으로 갖고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접하고 a에서 만남이 있는 감소하는 계형의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접하면서 a에서 만나는 즉 a를 지나게 되는 그러한 3차 함수 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 영역의 넓이와 0의 위치가 좀 그러네요. 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림이 됐는데 그림 그리기 힘드네요. 맞춰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0이 됐는데 그냥 불성사납네요. 네, 자, 여기서 봤을 때 파란 색깔의 부분과 여기 있는 빨간 색깔의 부분에 두 부분에 있는 넓이가 어떻다라고 했으니까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를 구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구하기를 희망해서 파란 색깔의 넓이를 쓰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우리 친구들이 푸는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을 연립해서 여기에 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해낸 다음에 0부터 그 얼마까지를 적분하고 얼마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둘이 같다라고 노는 짓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고 분명히 이 파란 색깔의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공통된 영역을 갖다 내가 초록색이라고 칠해보면요. 지금 여기 부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넓이와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즉 녹색깔로 해놓은 이렇게 무덤처럼 해놓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자, 저기 보면 네, 이렇게 뭐 내가 그럼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지 언제 뭐 네, 제가 무슨 뭐 얼마나 그죠? 네. 그게 돼서 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보아뱀 같은 그런 이런 친구랑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래 이런 것처럼 네, 이런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간단하죠. 이 부분은 6분의 1의 a의 세제곱이 될 테고 이 부분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1의 a의 4제곱 이렇게 되어져요. 얘네들 갖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이가 끝이 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2 곱해 주시게 되면 a 세제곱으로 양변 어차피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 주시게 되겠고 따라서 6분의 1은 12분의 1의 a가 되어지니까 a의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되겠는데. 역함수와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역함수와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선생님이 그 역함수 처음 배울 때 강조를 했던 이유가 이제 결국은 여기를 위해서 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적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역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대응 방향이 반대인 함수입니다. 대응의 방향이 반대인 함수를 갖다가 역함수라고 우리는 불러준다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좀 진지하게 알고 있는 얘기를 할 건데 알고 있지만 안 알고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함수 f가 있었을 때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의 대응을 fx, 즉 f라는 함수에는 x가 들어가면 y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응 방향을 거꾸로 잡아놓은 함수는 그걸 우리는 f 인버스라고 쓰는 거고 여기에서 f 인버스라는 함수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방향이 거꾸로 잡혀 있는 상태의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것이며 지금 다음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함수가 있었을 때 내가 여기가 이제 y축, 여기를 x축이라고 잡아놓고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x, y라고 잡아놨을 경우에 이때 얘가 지금 요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였을 때 그렇죠. 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요 함수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 근데 여기서 역함수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의 역함수라는 것은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주겠다 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건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그 전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건 역함수의 내용이 끝이에요. 이게 대응방향의 반대인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기가 다 끝이 나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존재를 하냐면 교과과정상에 이제 존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교과과정에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y는 fx라는 함수였을 때 x, 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점을 a, b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y는 fx라는 함수는 a가 들어가서 b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말로 풀어볼게요. 그것의 역함수는 즉 여기서 f라는 함수는 a가 들어가서 b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의 역함수라는 친구는 b가 들어가서 a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b가 들어가면 a가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역함수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b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는 들어가는 영역, 독립변수의 영역,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이쪽이 정의역이 되고요. 저쪽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 있죠. 이쪽이 뭐가 되냐면 치역입니다. 공역이죠. 공역이자 치역이 될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기서는 뭐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가 됐기 때문에 공역 치역이 똑같은 상황이 되겠고요.
이쪽이 공역이 되는데 들어가는 쪽에 있는 그럼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는 b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b, a를 지나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함수는 a, b를 지나야 하는 거고 우리 함수의 역함수는 b, a를 지나야만 한다고. 그럼 b, a를 지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b, a가 어디 있는지를 b를 찾아야 돼요. 근데 가로에 있는 b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얘기지. 그럼 b, a라는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걸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나갈 거야. 그래서 개념을 좀 완성을 시켜볼 텐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다음과 같이 y는 x라는 이러한 선이 보조선이 나오게 되면 y는 x라는 보조선이 있고 이 보조선에 대해서 이 점을 a, b라는 것을 대칭을 해주게 되면 그 점이 b, a가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지. 그 사실은. 그렇죠? 그럼 역함수라는 그래프는 얘를 지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함수는 여기에서 만약에 c, d를 지나요 라는 함수였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 함수는 f, c가 d가 되는 함수인데 우리 함수의 역함수는 거꾸로 d가 들어가면 c가 나오는 함수가 역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얘는 c, d를 지나지만 역함수는 d, c를 지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d, c를 찾기 위해서는 이 c, d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역함수라는 그래프는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거거든. 자,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점이 똑같은 규칙으로 똑같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우린 도형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결국 이러한 규칙으로 여기 도형 위에 있는 에브리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한테는 착시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지. 어떤 착시냐면 도형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면 얘는 우리 함수의 역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f 인버스 x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내용은 대응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며 정확하게 양쪽 위아래가 양립하는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양립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양립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며 어느 한 순간에 헷갈리거나 이제 이러지를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양립하는 개념입니다. 양립하는 개념.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역함수의 개념이 되겠고 그럼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근데 이제 강조를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것은 요거는 이제 현행 교과 과정의 내용이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게 실질적인 역함수에 뭐라고 했냐면 정의지 않겠냐. 그러니까 수학은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칭되어진 상태의 것. 다시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fx와 f 인버스 y가 x인 것은 둘은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고 y는 f 인버스 x랑은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같은 얘기고 얘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은 그림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그림을 얘네 둘의 그림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그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넓이, 역함수와 넓이인데요. 이 적분 파트에서는 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에서 우리 함수는 a가 들어가서 t가 나오는 함수고 우리 함수는 b가 들어가서 q가 나오는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고. 얘가 y는 fx인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인티그랄 p부터 q까지에 대해서 f 인버스 x의 dx를 계산해 들 일이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f 인버스 x가 정의역을 x로 삼고 있는 f 인버스 x가 x축과 p부터 q까지의 구간 사이에서 갖는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어서 f 인버스 x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선. 그렇게 되니까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는 것으로써 p랑 q를 이쪽에서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p점이 뭐 대충 여기, q점이 대충 여기 이렇게 잡히면서 요거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 이동이든. 결국은 이 넓이는 이 넓이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은 넓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함수의 정의와는 맞지가 않죠. 여기는 마치 교과과정 내용인 거지. y는 x도 필요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도 필요해서 구해야 된다. 지금 저 파란 색깔로 쓴 게 이제 여기 교과과정의 입장인 거예요. 얘를 구하고자 하는 입장 자체가 저 파란 색깔로 그려놓은 저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구해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얘에 대한 걸 해석을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어차피 얘랑 넓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인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게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구간이 P부터 Q까지가 Y축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적분 구간이 Y축이에요. 그럼 우리 그래프가 Y축과 같는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래프가. 그죠? Y축과 같은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면 여기서 Y는 fx인데 이건 정의역이 지금 x로 잡혀 있잖아. 정의역 또한 y로 잡혀야 되겠죠. 들어가는 값이. 그게 구간과 일치해야 되니까. 그게 적분 변수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f 인버스 y의 dy 이렇게 하면 어차피 y는 fx나 x는 f 인버스 y나 매한 가지의 얘기니까 들어가는 값을 y로, 즉 여기를 변수인 구간으로 잡자는 얘기지. 독립적으로 변해나가는 구간이 독립변수의 구간이며 거기가 정의역이 되어진다고. 즉 정의역을 저쪽으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y로 잡아놓은 함수의 가 y축과 같는 면적을 p부터 q까지 구하면 그것과 이 친구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절대 큰일 날 일이죠. 교과 과정에서는 역시나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독립변수가 세로로 잡혀있는 상황 자체가 교과 과정은 용납이 안 된다고. 독립변수는 무조건 가로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심지어 세로축을 적분 구간으로 삼아서 적분을 저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네. 하지만 얘네 둘이 똑같은 것은 완벽한 기정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역함수를 이런 짓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y축과 같는 넓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 더 나아가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함을 뜻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좀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세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g라는 함수를 갖다가 fx의 역함수를 g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얘가 그 구간에서 갖는 넓이를 구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fx의 dx를 구해주고 2부터 4까지에 대해서 f 인버스 x의 d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를 y축으로 잡았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 상수항이 2가 되겠죠. 2니까. 그리고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니까 1 대입하게 되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0부터 1까지 얘가 fx입니다. x. 그럼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fx가 x축과 같는 넓이 이만큼 하고 얘의 역함수가 2부터 4까지 갖는 넓이인데 이쪽 어딘가에 생기겠죠. 근데 그것은 이것의 넓이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어질 테고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되어진다? 4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변화가 필요하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얘가 여길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인티그랄 2부터 4까지에 대해서 f 인버스 y가 dy, y축과 같는 넓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어차피 너와 너는 매한가지. 적분 변수만 바뀐 것 뿐이니까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x축에 y축에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즉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러한 포물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 그럼 여기에서 y제곱은 x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래프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꼴에 무리함수라는 걸 또 배워봐가지고 저것에 대한 그래프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게 되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얘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죠. 그러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는가죠. 얘를 다시 생각해보면 얘는 x는 y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식이 다르죠.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는 종속변수입니다. 얘가 독립변수입니다. 가로입니다. 세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얘가 독립변수입니다. 라고 식을 정리해 놓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면 독립변수가 y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죠? 그러면 독립변수가 y가 돼야 된다? 아, 그러네. 그럼 이게 이상한 짓을 한 게 맞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저걸 이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내가 해석해 준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뻘짓거리한 거죠. 왜? y축, x축이라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거를 그래프를 돌리고 지랄하고 시험 보라고 그러면 시험지 돌리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걸 정리할 필요도 없고 저걸 갖다가 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y제곱은 x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돼. 여기다가 y 그리고 여기다가 y축, x축 잡아놓고
y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때 y가 0부터 y가 4라고 그러면 x가 4, y는 0이 누구냐면 얘죠. 그죠? 그리고 x는 4, x는 4니까 여기 있겠죠. 4 이렇게. 그리고 y는 0은 얘겠죠. y는 0은. 그리고 x는 4는 얘겠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정확히 얼마가 되며 2가 되며 그럼 여기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은 우리는 여기의 넓이에 대해서 저기가 3분의 2배만큼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미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8에 대해서 3분의 2배의 넓이를 가질 것이며 따라서 3분의 얼마가 되어진다? 16이 되어진다라고 구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y제곱은 x니까 x는 y제곱 얘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도형을 한 공간에 그릴 수 있습니다. x축 그리고 y축 잡아주실 수 있고요. y제곱의 그래프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될 것이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니까 여기에 2를 지나면서 이쪽에서 쭉 들어오는 직선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되어질 거예요. 자, 얘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한번 똑똑하게 구해보죠. 그러면 일단 연립해서 구간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뭐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는 당연히 연립했으니까 1이 되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뭐 하는 거야? 적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y 더하기 2고 얘가 y제곱이니까 그리고 가로축이 y축이니까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y제곱의 dy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우리 어린이들 또 100% 이거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연립된 시계, 연립된 해, 구간 이거를 보는 순간 공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이 상황은 그림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불법적으로 하는 거 그냥 그죠? 교과과정 내용대로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하나도 안 지키고 하는 거 그냥 할게요. 알아서 뭐 새겨 들으셔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여기의 넓이와 저기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분의 1에 3의 세제곱이면 그걸로써 끝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음수 나오는 건 알 바 아니고 어차피 잘못 계산한 건데 맞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그것로써 그만이 되어진다. 따라서 2분의 9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제 12-13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그릴게요. y축, x축, y는 루트 x, y는 x-2, y는 0, 얘입니다. 그래서 y는 0, y는 x-2, 그리고 얘를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래요. 여기서 구하라는 넓이가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여기라고 보기도 그러네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 직선, 여기 넓이네요. 그죠? 여긴 빠지네. 그지? 네. 여기는 빠지고요. 여기의 넓이만 구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요 넓이를 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됐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구해내야 되겠고 또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지? 적절하게 얘를 연립을 해서 루트 x와
x- 연립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요. 이게 낫지 않을까요? x는 y제곱, x는 y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주시면 이 편이 훨씬 나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아래로 볼록한 y제곱의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를 y축, x축으로 잡아놓고요. x는 y 플러스 2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2를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고요. y는 0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뭐를 구하라는 것?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해결을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결을 볼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여기에 좌표값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2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게 된다? 4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요 넓이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요 넓이가 2 곱하기 2의 반이니까 2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아는 사람이야. 이 부분의 넓이는 8에 대해서 3분의 2만큼이니까 3분의 16이 되겠고, 즉 3분의 16에서 2를 빼주는 작업을 하면 된다. 따라서 3분의 1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선 다시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공식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저거 연립한 거 또 어떻게 되냐면은 다 뭐 해야 돼? 적분하셔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꽤나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2-11번.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두 단원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피에서 법선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P점의 좌표를 줬는데 P점이 2분의 1, 4분의 1이 됐고요. Q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 되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구할 수 뭐 있겠지, 그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거냐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단계별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으로 4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 과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어차피 4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1, 2, 3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 있는 문제가 다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아마 이 붉은 쪽의 점, 요 점을 찍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문제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양쪽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도형의 넓이, 그죠?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해서 구해서 그리고 여기 부채꼴의 조각이죠. 그죠? 부채꼴 조각의 넓이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넓이를 또한 어떻게 해주게 되면 빼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붉은 색깔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인 거라고. 맞습니까? 이렇게 빼주게 되면 됐니?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가 지금 현재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P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야. 그럼 P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요. 이 접선과 저 중심을 통과하는 저 반지름, 즉 법선이죠. 법선과는 수직할 것이 자명하잖아. 얘는 수직관계에 있을 것이고 얘의 기울기를 보면 얘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되겠죠. 너를 미분해서 2분의 1을 대입했으니까 기울기가 1이 나오겠고 따라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가로의 길이가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도 2분의 1이었을 것이야.
그럼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4분의 1에서 2분의 1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4분의 3이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럼 즉 여기의 길이가 4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여기의 길이는 4분의 1인 걸 원래 알고 있었고 여기의 길이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피타고라니에 의해서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짜리인 부채꼴의 넓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시고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사각형의 넓이에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이 사각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겠죠. 즉, 이 사각형의 넓이가 8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1이니까 24분의 1의 넓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24분의 1이라는 넓이가 되어지겠고 따라서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해야 돼. 부채꼴 넓이 한번 구해보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미 우리 몇 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5도인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1대1 여기 피타고라니 그지? 직각이 등견.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되어진다? 45도가 되어지니까 이 넓이를 못 구할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 넓이 구해주면 이거 무슨 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얘를 넓이를 구해주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얘의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1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니까 8분의 1이 되어져요. 따라서 16분의 1 파이가 되어지겠죠. 즉 4분의 1에서 24분의 1을 빼주게 되니까 24분의 5 마이너스 16분의 1 파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붉은 색깔의 넓이를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넓이와 적분이라는 파트까지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속도가 속도와 미분적분이라는 거 한 파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여기 수 과정이 이제 중간까지 그 한 과가 남게 되네요. 여기까지 해서 넓이 적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